오늘은 경영전략 6회차죠. 경영전략 6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화면 왼쪽 아래에 터치를 하시면 마이크가 나오고 그걸 풀면 저에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뭐가 보이시나요? 오늘 경영전략 6강 보이시죠? 저도 켜놓고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과제에 나의 전략과 전술을 한번 적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 김종성 대표님이 과제 점검 잘 해주고 있죠? 네. 네, 전략과 전술 이어서 경영 전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 경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들마다 중요한 비중이 있어요. 비중이라는 거 아시죠? 비중. 물에다가, 수면에다가 물에 종이를 띄우면 종이가 천천히 물기를 먹으면서 가라앉죠. 자, 그 다음에 무거운 거, 돌멩이나 쇠구슬 같은 거 던지면 어때요? 천천히 가라앉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쏙 가라앉죠? 무거우니까. 자, 이 비중이라고 하는데 경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을 먼저 많이 해야 됩니다. 매년 7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다 그랬죠. 올해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올해는 서울에서만 벌써 7월 달인가요? 8월 달 한 달 만에 몇만 명이 망했어요. 음식점만. 자, 이렇게 경영은 외부적인 요소도 있지만 경영자가 경영 자체를 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망하냐면 음식점이 망하는 이유는 음식이 맛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음식 먹으러 오는 고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미용실이 망하는 이유는 미용실 원장님이 미용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미용실을 이용해주는 고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태권도 도장이 망하는 이유는 태권도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도장을 이용해주는 고객 숫자가, 회원 숫자가 적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알고 경영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라고 했어요. 자,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먼저 상품이 있겠죠.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내가 태권도 도장을 한다 그러면 태권도 가르치는 기술, 이게 상품이고 서비스잖아요. 내가 피부 미용을 한다 그러면 피부 미용 해주는 이 서비스, 그죠? 그리고 그 사용되는 상품, 화장품. 내가 족발을 판매한다 그러면 족발이라는 상품이 있죠. 상품 전략에서 하겠지만 상품은 고객의 돈과 교환되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고객의 돈과 교환되지 않는 물건은 뭐예요? 내가 제품입니다. 제품이죠. 내가 그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서비스도 상품이죠. 태권도를 가르치는 이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나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려주려고 도장을 차렸는데 와서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네, 위험하죠. 망하는 거죠. 자, 경영은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경영은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비중에 따라서 순서가 있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도 순서가 있죠. 저는 요즘 거의 근 한 달 동안을 혼자서 지내고 있어요. 맨날 그 해안 도로 자전거로 달리면서 냄비에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펄펄 끓였는데 보니까 라면 자체에 사놓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맹물만 끓여놓고. 자, 뭔가를 할 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일단 라면 하나를 끓일 때도 이런 순서가 중요합니다. 라면 끓일 때 순서 잘 아시다시피 먼저 냄비에 물을 끓여야 됩니다. 물을 끓인 다음에 면과 스프 이런 걸 넣고 조금 더 끓여서 익으면 먹는 거죠. 네, 계란이나 파를 넣어서 먹습니다. 자, 이 순서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냄비에 물도 넣지 않고 냄비부터 달굽니다. 달구고 계란이나 파를 넣어요.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지나서 면과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습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그 라면은 어떤 맛이 될까요? 거꾸로 했을 때. 탄 라면이 되겠죠? 파도 타고 계란도 타고 스프도 타고 면도 타고 그 다음에 탄 냄새가 진동을 한 그 라면이 돼 있을 겁니다. 물을 넣기 때문에. 자, 이런 라면 먹기 힘들죠? 자, 경영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런 요소들,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매년 70만 개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순서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자, 라면 끓이는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냄비에다가 냄비를 달궈요. 달군 다음에 파를 넣고 계란을 넣습니다. 파를 넣고 계란을 넣으면 파하고 계란이 서서히 타기 시작하죠. 거기에 스프를 넣으면 스프도 탑니다. 면을 넣었어요. 면도 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제 찬물을 붓고 찬물이 펄펄 끓을 때 라면이 완성되는데 그 라면 밑바닥을 보면 다 이렇게 새까맣게 타 있어요. 이 라면 맛은 개판이죠. 개도 잘 안 먹을 거예요. 사람은 물론 안 먹고. 자, 경영은 라면 끓이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워요. 라면 하나 끓이는 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순서를 거꾸로 해버리면 이렇게 라면 탄라면이 되듯이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하고 있거나 뒤로 미뤄요. 나는 이 부분이 좀 약해. 자영업자 사장님은 팔방미인이 돼야 돼요. 본인이 상품도 만들고 서비스도 개발해야 되고 자금도 모아야 되고 영업도 본인이 해야 되고 팔방미인이에요. 자영업자니까.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본인이 다 해야죠. 최고 대표 사원인 거죠. 혼자 일을 한다 그러면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경영이 힘들어집니다. 자, 만약에 나무로 물 바가지를 만들었어요. 물을 퍼오는 이 물 바가지를 만들었는데 8개의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하나 나무의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이거를 상품, 자본, 뭐 영업이라고 쳤을 때 물을 많이 담지 못하는 것은
이 부족한 능력 때문에 그런 거죠. 부족한 부분. 자금이 부족해서 크게 펼치지 못한다거나 영업이 부족해서 크게 펼치지 못한다거나 물이 새는 것처럼 골고루 다 해야 됩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은. 이 경영을 구성한 요소들을 혼자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해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상품 전략을 갖춰야 되고 영업 전략을 갖춰야 되고 지역 전략도 갖춰야 되고 모든 걸 다 팔방미인처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이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음식점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박집. 여기는 진짜 대박집이에요. 무교동에 있습니다. 한번 서울에 올라오시면 시청 뒤쪽에, 서울시청 뒤쪽에 무교동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 했는데 일요일 날 제가 한번 시청 쪽에 나가봤어요. 일요일 날에 왜 이 사무소들이 많은 오피스가에 이 집이 잘 되나도 봤어요. 네. 인근에 서울에 산들이 있잖아요. 산에 갔다가 와서 이제 뿔뿔이 흩어질 때도 시내에 모여서 흩어집니다. 식사하고. 이 집에 모여서 술 한잔하고 헤어지고. 평일날은 줄을 쫙 서 있어요. 이게 지금 11시 20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12시 되기 전에 11시 20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요 바로 앞에 빌딩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가자마자 저보고 식사를 같이 가재요. 아니 뭐 12시도 안 됐는데 무슨 식사를 가냐고 했더니 12시에 가면 줄 서다가 일 못 본대요. 그래서 11시 20분에 요 집에 줄 서서 줄 서려다가 찍은 거예요. 자, 요 안까지 들어가기 전에 줄을 서야 되는데 들어가면 또 안에서도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 북엇국집입니다. 북엇국집인데 북엇국은 해장할 때 먹지 않나요? 근데 식사로 먹는데도 이렇게 줄 많이 서 있습니다. 자, 이 집이 잘 되는 거는 북엇국이 맛있어서 잘 될까요? 물론 맛은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성공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돼요. 맛은 필수 요소, 기본 요소예요. 근데 맛이 최상이어야지만 대박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맛이 최상이어서 대박집이 아니라 그 외적인 요소가 또 있다는 거죠. 맛은 TV의 맛집이라고 한 집에 가보면 야, 그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맛이 별로인 경우들 많죠. 네, 맛집 멋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맛집 멋집의 그 대박집의 요소 중에 맛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객을 모으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캐치할 수 있어야 마케팅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음식점이 대박집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거죠. 다른 것보다 차별화된 맛이 있어야 된다. 맛. 상품이죠. 상품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직원이 친절하거나 재밌거나 그 집 가면 그 직원이 너무 재밌어. 막 이런 데 있죠. 북창동에 가면 생태집 3군데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3군데 중에 한 군데는 망했어요. 생태를 안 쓰고 동태를 써가지고 망했습니다. 자, 이 생태집 중에 지금 남은 게 부산집하고 속초집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집은 부산집대로 맛있고 속초집은 속초집대로 맛있어요. 자, 속초집은 그 안에 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내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부산집은 깔끔한 맛이에요. 맵고. 자, 그런데 이 부산집은 사장부터 해서 종업원이 전부 여자 중에서도 50대 이상, 60 넘으신 분들이 다 직원이 여자만 있어요. 남자 안 씁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 중에서도 이 입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말발이 세고 막 말 아주 사투리 심하게 하는, 부산 사투리 심하게 하는 아줌마들이 여기 직원이에요. 여기 친절하지가 않아요. 친절하지가 않은데 손님을 막 대하는 것 같은데 재밌게 대해요. 그게 부산집의 매력이에요. 자, 부산집은 가면 손님 어디서 왔어? 막 이러면서 경상도 말을 제가 흉내를 못 내지만 막 반말을 합니다. 손님에게 반말을 하는데 인천에서 왔다 그러면 뭐 멀리서도 왔네 막 이러면서 멀리서 왔으니까 내가 차비 2,000원 깎아주겠다고 해서 차비를 깎아줘요. 막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고객과 접촉하는 서빙하면서 하는 말들 이런 게 굉장히 사람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부산집이고, 속초집이라는 곳은 손님들이 내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나이 들고 또 북창동이니까 덕수궁이나 이렇게 노인들이 와서 저렴하게 술을 먹을 수 있는 곳 하는데 내장을 많이 줍니다. 내장 하나 갖다 주면서도 막 굉장한 그 생색을 내고 하죠. 자, 이 두 집은 어느 집이 더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대박집입니다. 좀 특성이 틀려요. 직원들이 말을 잘해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 여기서 고깃집이 하나가 굉장히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송악산 부근에 있는데 그 직원들은 다 젊은 애들이 하는데 젊은 애들이 가위질하면서 손님들에게 말 거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 집은 잘 돼요. 요즘 9시까지밖에 못 하는데 바글바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재, 사람인 거죠. 상품이 좋아야 되고 사람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괜찮아야 되고 자금이 좀 넉넉해야 되죠.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외부적인 요인이 와도 한 6개월은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운영자금이 있어야 대책을 마련하죠. 자, 자금이라는 경영 요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객 능력, 영업, 요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 제가 여기서 뺀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경영 요소 중에 공평한 요소는 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차별화되어 있어요. 경영 능력이 다 틀려요. 상품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조직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자금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영업력이 뛰어난 사람 다 틀려요. 그렇지만 시간이라는 경영 요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거죠. 자, 이 시간도 남보다 성공하려면 1.7, 4배, 그 제곱으로 하면 3배예요. 3배를 더, 3배의 효과를 내야지만 필승의 요소가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 성과가 오르게 돼 있어요. 시간 줄량은 빼더라도 상품, 조직, 자금, 영업, 이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이 요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에다가 던지면 어느 게 가장 먼저 가라앉는지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은지 대표님 해제하시고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중이 높은 거. 경영에서요? 네. 지금 두 번째 듣는 것 같은데. 모객 능력이죠. 자, 모객 능력 4,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넉넉한 자금. 3, 4, 3, 그 다음 중요한 거요.
직원이겠죠. 상품은 일단 제일 먼저 좋다라는 전제 하에 항상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상품은 좋다 전제 하에 직원이 세 번째 아닐까요? 4, 3, 2, 1 이렇게? 네. 이거 원래 1, 2, 3, 4 이렇게 해야 되나? 1, 2, 3, 4요? 네. 아, 적어놓으신 이유 있지 두 않을까요? 번째 듣는 거 맞아요? 그럼요. 세 번째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만 봐도. 네, 3번 들으세요. 네. 그럼 다른 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성화 대표님. 이성화 대표님도 혹시 두 번째 듣는 거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영업이요. 영업. 네. 그 다음은 상품. 상품. 예. 그 다음은 비슷할 것 같아요. 조직이나 자금 비슷할 것 같은데, 자금, 자금. 그 다음이 조직. 조직. 아. 자, 4, 1, 3, 2 이렇게 답을 하셨네요. 자, 제가 순서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라면 끓이는 것도 순서가 있고 라면 끓이는 것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영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은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느님한테 잘 보여도 25시간 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 24시간입니다. 자, 비즈니스를 하는 경영자가 이 시간을 잘 배분해서 중요한 거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외식업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모든 비즈니스는 고객이 있다. 고객이 없는 비즈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고객은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익의 근원지입니다. 내가 전기세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직원 월급을 주고 상품을 구매하고 할 수 있는 돈은 고객이 내 상품을 이용하면서 지불을 했던 돈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고객이 없다 그러면 이게 지속해 나갈 수가 없죠.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 고객을 모으는 일입니다. 모객 활동, 모객 능력인 거죠. 모객 능력이 뛰어나면 이 경영의 반 이상을 하신 거예요. 자, 모객 능력이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입니다. 상품이나 조직이나 자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모객 능력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경남 하동에서 대봉 꽃감을 판매하시는 농부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방호정 대표. 이분 축산업 할 때 구제역 때문에 망해서 빚이 6억 이상 돼 있는 상태에서 남의 집 일을 해주면서 소작농으로 일을 하면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1,70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1,700만 원의 연소득을 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이 불가능한 적은 비용을 가지고 비즈노 수업 받는다고 성공 실천의 비용으로 100여만 원을 내놓고 서울까지 당시에 매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부인은 돈 몇 푼 번다고 가서 몇백을 쓰고 이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분은 어차피 이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든데 내가 활로를 찾는 것은 내 농산물 제값 받고 팔아 제끼는 능력이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고객을 모아야 된다 하는 걸 가지고 마케팅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족한 수익 가지고도 서울까지 올라와서 매번 이 마케팅 수업을 듣습니다. 한 번 들을 때 눈동자가 틀려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과제를 안 내면 무척 화를 냅니다. 과제를 내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해요. 이렇게 명함 만드는 게 맞냐부터 해서 얼마나 저를 괴롭히던지 아무튼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립니다. 농가에서 10억 매출을 올린다는 거 엄청난 숫자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빚을 다 청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 경영이 다시 활성화됐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모객 능력. 대봉 꽃감 포장도 안 했는데 벌써 주문하는 고객의 숫자가 있어요. 꽃감 자체가 엄청 비싸요. 솔잎 한방 발효 농법으로 했다 뭐 이러면서 꽃감 하나하나를 비닐로 개별 포장하고 인쇄가 다 돼 있어요. 포장지에. 비싼 과일인 배, 사과 이거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이나 동아건설 뭐 이런 굵직굵직한 곳에 미리 추석 선물부터 해서 예약을 다 받습니다. 네, 그렇게 고가로 가치를, 부가가치를 넣고 또 대기 손님까지 받아 놓는 상태가 되니까 수익이 오르는 거지, 남들처럼 상품 열심히 꽃감 만드는 데만 신경 쓰고 하면 팔로워가 없으면 이거 헐값에 넘겨야 돼요. 공판장에 그 무게 달아가지고 헐값에 넘겨야 됩니다.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은 양복을 실값만 받고 넘기는 거랑 똑같아요. 가치 없이 넘기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영업입니다. 영업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그랬죠. 마케팅과 세일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업 전략에서 할 거고요. 자, 영업이 53%의 중요도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갖춰져 있고 넉넉한 운영 자금이 있다 해도 고객을 모으지 못하면 망해요. 있는 돈 다 날리고 망합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라는 거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 다음이 상품이죠. 상품이 나쁜데 영업만 잘한다 하면 망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나쁜 것을 빨리 많이 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상품이 가장 좋아야 되느냐 하는 건 아니에요. 맛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자, 여기에 컨셉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가치, 상품. 우리는 상품도 좋고 영업도 잘해서 떼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조직, 사람 관리를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격리 직원이 통장 탈탈 털어가지고 저 브라질, 아마존 숲으로 숨어버렸어요. 잘 나가던 사업도 사람 잘못 써서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자, 이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비중. 지금 당장에 한 1억만 있으면, 한 2억만 있으면 내가 이 사업을 잘 헤쳐나갈 것 같은데 하고 자금이 꽉 막혀 있는, 그것 때문에 곧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금이 아무리 이 정책 자금으로 저리로 잘 받아놨어도 계속 내 고객이 없고 상품이 안 좋고 그러면 그 아무리 저리라 해도 빚입니다. 갚아야 돼요. 이거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돼서 다음에 진짜 좋은 기회가 와도 도전도 못합니다. 자, 자금이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여기 경영 요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비중이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비중. 영업은 53%. 그 중에 7할이 마케팅이고 3할이 세일즈입니다. 자, 영업은 경영에서 53%를 차지하는 절반 이상의 경영을 활성화시켜주는 가장 좋은 요소가 영업이고, 상품은 27%. 자,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용을 해주는 고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27%. 상품과 영업을 합치면 경영의 80%가 끝난 거예요. 좋은 상품 가지고 영업을 잘하면 경영은 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상품 가지고 회원들 잘 모집하고 있다 그러면 경영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직. 조직은 13%.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 사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관리. 우리 비즈노 성공실천에 모범 음식점이 있죠. 행복 1번지. 이 행복 1번지는 조직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매장이 지금 8개인가 9개인가 있는데 각 매장마다 매니저들이 자기 일처럼 일을 해요. 아주 사장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장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자금. 자금은 중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금은 7%. 7%라는 중요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금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100%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이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은 꼭 해야 되고, 이 영업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인건비가 들고 사람의 손이 들어가고 하던 거를 자동화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걸 자동화하는 게 좋습니다. 갈수록 종업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이거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네, 월요일 날 하고자 하는 이 스텝 문자가 오래전부터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했던 결과물입니다. 스텝 문자. 이걸 꼭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렇게 상품, 조직, 자금, 영업이 있는데 이 순서를 어기면 탄 라면을 먹는 것과 똑같이 경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경영이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내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모으는 일, 그 다음에 상품을 가다듬는 일, 직원들과 항상 선장은 보물섬으로 가자 그러는데 항해사는 집으로 가자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배를 탄 이 인원들은 목적이 똑같아야 돼요. 방향을 한 곳을 보고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면 주유소 들려서 기름 넣어야 됩니다. 자금이 떨어지지 않게끔 경영자는, 선장은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영업, 상품, 조직, 자금 요 순서대로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 이 개념 가지고 한번 머릿속에 되뇌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회사에 마케팅은 이렇게 하고 세일즈는 이렇게 하자.
상품은 이걸 중점적으로 해보자. 직원들과는 이런 얘기를 해보자. 조직관리. 자금은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는지 순서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난 이 부분 약하니까 이건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영자는 이 팔방미인이 돼야 돼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모든 걸 다 관여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영업, 상품, 조직, 자금 순서대로 비중대로 시간을 할애하시면 됩니다. 자, 상품의 중요도를 두고 상품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주로 손재주가 뛰어나시거나 이런 분들이죠. 엔지니어 출신들. 상품만 좋으면 무조건 대박이야, 잘 될 거야 하시는 분들. 주방장 출신 사장님들은 음식점을 해도 주방에서 음식을 잘 만들면 무조건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던 일, 경험치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과나 총무과, 사람 관리했던 곳에 이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조직 관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금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나 이 은행이나 증권, 보험회사 이런 곳에 있던 분들은 0. 몇 프로의 저리만 돼도 그 대단하다고 여기고 돈에 신경을 엄청 써요. 네, 돈 관리 중요하지만 돈 관리 잘한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영업하던 사람들은 영업이 중요한 거 알죠? 저는 예전에 무역업을 해봐서 좋은 바이어 하나만 잘 만나면 그 해 아니면 굵직굵직 하잖아요. 무역이라는 게. 단위가 몇 천만 원, 몇 억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수수료만 먹어도 생활비가 다 떨어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동경에서 기프트쇼나 뭐 이 해외 전람회 있으면 길을 쓰고 나갔던 이유가 신규 바이어 모집하려고 나갔었던 거죠. 영업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고객, 바이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 이런 성향들이 있지만 그 성향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는 냉정합니다. 과학적이고 행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엉뚱한 거에 신경 쓰고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다. 특히나 영업을 잘 못했다 하면 고생만 합니다. 힘들여 땀 흘려 일은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자, 매년 폐업에 몰리는 자영업자 숫자가 평균치가 좀 상향 조정돼서 8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중요한 걸 잘못해버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나빠서, 인성이 나빠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이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어겨지면 탄 라면, 맛없는 라면 만들듯이 경영을 개판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 상품, 조직, 자금 뭐 이런 순서에 대해서 오늘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침마다 오늘은 영업 전략 이렇게 가겠다. 고객 모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모여진 잠재 고객에게 세일즈는 어떻게 걸겠다거나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경영자라면. 네, 호텔 주방장 출신의 사례, 이분의 창업 실패 사례를 통해서 보다 좀 더 깊게 경영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급 호텔, 소공동에 L호텔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이 호텔 지하 1층에 식당이 있어요. 일식당이 있고, 이분이 이곳 주방장으로 퇴사를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남산 위에 H호텔에서 근무를 했었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교 들어가서 연애질하고 뭐 이랬을 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무 때문에 이 친구는 일찌감치 밑바닥 일부터 합니다. 주방에서 고참들이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오고 잡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잡일부터 하는데 유일한 이 사람의 소망은 빨리 독립해서 내가 멋진 레스토랑 사장님 돼보는 거예요. 힘든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끝내고 떵떵거리면서 나 사장이다 라고 한번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남들 쉴 때도 자청해서 특근을 하고 특근을 하면서 그 특근 수당도 받고 다른 호텔에서 이 호텔이라는 업계가 좁아요. 좁아서 저놈 되게 성실한데 하고 소문나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S호텔, 장충동에 있는 S호텔에서 야, 너 혹시 우리 호텔로 오지 않을래? 우리가 월급 좀 더 줄게 하면서 스카우트 해갑니다. 이 친구는 빨리 많은 돈을 모아서 창업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비용을 더 준다 그러면 무조건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퇴사를 한 곳이 L호텔이에요. 자, 이곳에서 그 특급 호텔의 주방장, 한 식당의 주방장이면 더 오를 위가 없어요. 끝이에요, 거기가. 자, 그리고 호텔은요, 호텔이라는 특성은 40살 넘으면 노땅 취급해가지고 빨리 옷을 벗는 곳입니다. 자, 더 오를 때도 없고 어느 정도 돈이 모였어요. 이 사람이 근무할 때가 가장 호황기였던 88 올림픽이 있고 손님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던 때입니다. 자, 이렇게 팁도 많이 받고 월급도 최상위로 받고 그래서 원하던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모였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나요? 비즈니스 성공의 요소는 자금이 아니에요. 이분은 성실하게 17년 동안을 호텔을 전전하면서 일식당만 전전하다 보니까 회 써는 거, 회 맛을 내는 거부터 해서 최고의 주방장까지 될 정도면 최고의 요리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상품, 서비스력이 뛰어난 거죠. 상품 서비스가 좋으면 성공한다고 했나요, 제가? 이분이 돈이 모였습니다. 자금 됐어요. 상품력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 레스토랑을 차리면 아주 대박이 나겠다 싶어서 이제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궁리합니다. 어디서 할까? 자, 90년 초에 창업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서울의 명동이고 당시에 10대 상권 중에 하나가 영등포역이었어요. 90년대만 해도 영등포역이 10대 상권이었는데 지금은 100대 상권으로 밀렸어요. 영등포가. 자, 그 당시에 영등포 쪽에 먹자골목에 좋은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창업을 하겠다 해서 상권 분석을 들어갑니다. 본인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죠. 17년 동안 친구들은 연애한다 뭐한다 했을 때 이 친구는 특근을 해가면서 특근 수당 받고 먹을 거 안 사 먹고 입을 거 안 사 입고 아주 자린고비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퇴직금까지 받아서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이 됐는데 함부로 투자를 못하고 상권 분석을 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제 인생을 펼칠 거야 하면서 점심시간 때 그 빈 점포 앞에 앉아가지고 요 인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는지 11시부터 2시까지 쪼그려 앉아서 당시에는 이 조그만 수첩에 정자 표시를 해 나갑니다. 한자로 정자 표시. 5개 단위로 묶이는 거죠. 몇 명이 지나가는지. 자, 2주 동안을 꼬박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자 표시를 해 나가면서 상권 분석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인근에 있는 목욕탕, 사우나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나와요. 저녁 술 장사할 시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는지. 본인이 직접 상권 분석을 합니다. 2주간. 와, 2주 해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곳에서 일부만 우리 가게로 들어와도 우리 가게는 대박이 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자, 권리금. 자기가 점포를 인수할 때 권리금이라는 걸 내죠. 영업 권리금. 또 이 권리금 자체가 상권이 좋은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또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던 곳은 영업 권리금이 높죠. 자, 부동산을 계약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건물주에게 내야 되는 보증금이 있고 월세 내야 됩니다. 그 외적인 게 권리금이 있죠. 장사하는 곳은. 권리금이 이 특급 상권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특급 호텔만 다녔기 때문에 눈이 높습니다. 눈이 높아서 본인이 창업하는 식당, 인테리어를 가장 신경 씁니다. 당시 돈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천정을 뜯고 아주 높이, 아주 고를 높이 해서 인테리어까지 멋지게 마치고, 홀에서 일하실 분, 주방에서 일하실 분 모아서 호텔에서 알게 됐던 예절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 예절교육까지 합니다. 접객 서비스하는 방법들, 이런 것까지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오픈을 딱 하는데 영등포 그 먹자골목에 아주 특급 호텔식의 인테리어와 아주 특급 호텔 주방장의 그 캐리어 가지고 맛있게 해내는 식당이 탄생했다는 것 때문에 입소문이 많이 납니다. 자, 초창기에 굉장히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한 이유는 이 사람이 특급 호텔 주방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급 호텔에는 유명한 정부 관리, 또 이 경제계의 수장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오고, 그 비서들도 오잖아요. 그 비서들에게 엽서를 다 보냈던 거예요. 제가 L호텔에서 근무하던 주방장 누군데 영등포에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변함없이 잘 모실 테니까 한번 회장님 모시고 방문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부터 해서 이런 엽서를 보내죠. 그러면 특급 호텔 다닐 때 서로 인사하고, 주방장이니까 인사하고 했던 친구가 독립했다니까 대기업 회장들은 체면상 야, 쟤 화분하고 금일봉 좀 줘서 보내라 하고 이렇게 인사치레를 하죠.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인사치레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서진들이 오고 뭐 외제차가 뜨고 해서 난리가 나요. 이 일대가. 자, 이거를 또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알려서 나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17년 동안 고생해서 번듯하게 내 식당, 레스토랑 하나 차리게 됐습니다. 라고 알리니까 친인척들도 방문해 주죠. 이게 뭐죠? 오프닝이라는 겁니다. 오픈빨. 개점을 하면 축하해주는 오픈빨, 개점빨이라고 하죠. 이 개점빨이 예전에는 석 달도 가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끝나죠. 요즘은 한 달도 안 갑니다. 자, 이 계정빨이 빠지고 나니까 진성 고객들만 이제 남게 되는데, 진성 고객들은 누구겠어요? 이 영등포 시장 부근에 먹자 골목에 있는 인근에 있는 직원들, 사무 직원들이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이곳이 어울리냐 하는 거죠. 특급 호텔식으로 다 꾸며놨고 가격도 특급 호텔에 맞먹는 비싼 가격이에요. 맛은 어떤지 모르는데 일단 이분은 그 특급 호텔에서만 근무를 해서 특급 호텔밖에 몰라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는데 초기에는 특급 호텔에서 알던 사람들, 친인척들 와서 먹어줬는데 진성 고객들은 이거 좀 너무 비싼데? 영등포라는 곳에 맞지 않는 가격대인데 하면서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픈빨이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적자 행진을 이어갑니다. 적자 행진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버티지 못해서 2년 반 만에 폐점을 하고 말았지만 이 사람이 망한 이유는 뭐냐 이거죠. 특급 상권, 좋은 상권이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좋아요. 맛이 있어요. 자금도 넉넉했는데 2년 동안 손님이 없다 보니까 망했죠. 주방에서 일만 해봤지 고객을 모으는 일을 안 해봤어요. 특급 호텔이라는 이름이 영업을 해줬지 이 주방장이 영업을 했던 게 아니죠. 그 전에. 자, 창업을 하거나 경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업이라는 경영 요소를 이 능력을, 영업력을 키우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상품을 갖고 있어도 망합니다. 이게 비즈니스의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몰랐죠. 자, 그러면서 2년 반 운영해보고 피눈물을 쏟으면서 결국은 망했으면서 남는 게 뭐냐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게 되고 자르고 임대료도 밀리고 해서 보증금 다 까이고 남은 게 없어요. 빚만 남았어요. 17년 동안 모아놨던 그 많던 자금 다 날리고. 자, 그래서 지금은 역삼동에 있는 조그만 일식집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200만 원 월급 받고 손님들이 주는 팁 10,000원씩 받으면서 그걸로 연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잃은 거 17년 동안 모았던 자금만 잃은 게 아니라 꿈과 희망,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의미조차도 다 잃고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한 생계형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냉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과 마찬가지고 전쟁처럼 승리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경영 전략도 없고 그저 상품 잘 만드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서 창업하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뛰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80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폐업자들이 있는 겁니다. 상품이 나빠서 망하는 경우 별로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자영업자들이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비즈니스 교육입니다. 경영 전략도 없이 매번 경영한다고 열심히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나가서 가게 문 열고 이 청소 한번 하고 맨날 정해진 일을 해봐야 그건 그냥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 성실히 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자,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결론을 서서히 맺어가겠습니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과 영업만 봤을 때 이걸 둘을 100%로 봤을 때는 영업이 70%입니다. 상품은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 상품에 미치지 말고 고객에게 미쳐야 됩니다. 상품에 미치지 마세요. 그 상품 아무리 차별화해도 쉽게 흉내낼 수 있어요.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는 비법? 알고 봤더니 뭐 미원을 치는 비율이라며요. 네. 아무튼 그 비법, 그런 거 상품으로 차별화하는 거는 금방 따라잡힙니다. 그렇지만 고객에게 나의 영혼이 담기게끔 영혼을 공유한다, 삶을 공유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그거는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자, 고객을 모집하는 이런 능력, 이게 경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과의 관계, 이게 자산이 되는, 즉 relationship capital이라고 하는데 고객과의 관계가 끈끈한 곳만 앞으로 살아남아요. 상품이 맛있는 곳이, 좋은 곳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가 끈끈한 곳만 앞으로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 유대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케팅 프로세스, 잠재 고객을 모을 때 어떻게 모을 건지, 한번 잠재 고객으로 반응을 보였던 고객에게 어떤 접근을 통해서 구매로 유도할지, 한번 구매한 고객, 우리 집을 방문한 고객을 계속 오게 만드는 노하우를 뭘 적용을 할지, 이 사람들이 진짜 만족해서 입소문의 전파자가 되는 충성 고객화를 만들어 나가는 도구로 나는 뭘 쓸지, 이런 과정을 생각하는 게 영업의 전체 프로세스잖아요. 이거를 경영자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시스템이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돼요. 이 구조가 쌓이니까 하동의 조그만 마을에 농부가 연 10억씩 하는 거고, 그 창원에서 감귤 농사 짓는 농부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완판돼서 없어요. 오랫동안 보관하는 감식초는 좀 남았대요. 네, 그러니까 상품이 완판될 정도로 하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 시스템 갖추는 거, 월요일 날 가장 처음 단계, 잠재 고객을 만드는 랜딩 페이지 만드는 것부터 세팅을 하고 할 테니까, 내 상품에 관심을 보일 만한 고객들이 뿌리치지 못할 정도로 매력적인 오퍼, 특전을 하나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있어야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물고기들이 미끼도 안 걸려있는 낚싯대에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줄 테니까 한번 제가 제공하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걸 드릴 테니까 제가 제공하는 소책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뭔가를 던져줘야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특전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개론적인 거 하겠지만 그 뒤부터 저와 개인톡으로 이 스텝 문자에 세팅하는 거를 짬짬이 수업 시간 빼고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세팅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비용 낭비하는 거죠. 시간 1년치인데 1년 안에 하려면 빨리 세팅하고 수정하고 하는 걸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네요. 여기까지 했다고 알려주세요.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요즘.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영업. 두 가지 요소만 비교했을 때 7대 3입니다. 7대 3은 앞으로도 계속 경영 전략에서 얘기하겠지만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이 다 7대 3으로 바뀝니다. 네, 상품 전략에서는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7대 3은 우주를 구성하는 비율이에요. 생존의 결과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녹화했죠? 네. 자, 우리 이반석 대표님은 학생이세요? 네, 학생이에요. 아, 학생 티가 탁 납니다. 네. 이 경영 딱딱한 얘기가 어때요? 어, 저는 그 상품이 좋으면은 네. 잘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배워보니까 고객 모집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상품도 중요하죠. 좋은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아무리 맛있는 음식, 맛있는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음식점도 고객이 안 오면 망하죠. 내가 아무리 좋은 미용 기술이 있고 태권도 가르치는 기술이 있고 해도 와서 수강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죠. 자, 그래서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고객을 모으고 고객이 등록하게끔 하는 이거죠. 아, 그만하라고 어디서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회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네. 기존의 고객 DB를 그 스텝 문자에 다 삽입이 되죠? 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문자 전송비는 얼마죠, 그게? 문자 전송비가 그게 네. 40원, 장문은 40원, 네, 단문은. 짧게 하는 건 30원. 요즘 단문 30원 단문이 이요? 없어요. 네. 단문이라는 게 없는 게 80바이트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요즘은 웹 발신할 때 광고 표시를 해야 되고요. 수신 거부 표시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인터넷진흥원에 걸려요. 그렇게 안 하고 웹 발신을 하면. 벌금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단문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종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수신하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다 이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 보내지는 문자 안에. 그래서 단문이라는 게 예전처럼 그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장문으로 길게 해도 다 보내진다는 거죠. 링크 주소부터 해서 유튜브 주소 다 보내집니다. 네, 또 질문 없으세요? 우리 김재식 대표님? 네, 네. 오늘 거 뭐 한 10번 이상 듣는 거 아니에요? 한 10번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특이한 게 없죠? 느껴진 거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여기 상품에서 걸리는 것 같아요. 계속 찔려요,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영업을 찔러서. 강화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네. 자꾸 이 상품에 자꾸 이게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해왔던 경험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수학으로 얘기하면 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3 더하기 2 뭐 하면 얼마 되고 이런 공식을 구구단식으로 공식을 알려드리는 거고 사람마다 어떤 숫자를 대입할지는 다 틀린 거니까. 자, 우리 과제 올리시면 수요일 날 참여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수요일 날 그 시간대 다른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를 잘 못하더라도 김종성 대표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죠? 제가 해결은 다 못해드려도 네. 가시는 길에 가이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시는 길 고이 가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협업도 좀 같이 해주세요. 네. 그 과제 점검만 하지 네. 마시고 서로 블로그 들어와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의견 교환도 하시고 요청도 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날 봬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과제가 따로 없습니까? 네, 오늘 과제 없습니다. 네, 과제 하고 감사합니다. 싶어요? 올릴게요. 그래서 과제. 수고하셨습니다. 네.